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쉬었다가 저희가 바로 시작합니다. 전혀 티나지 않게 시작하고요. 네, 저희가 매번 이 녹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정남희 이사님, 이혁 팀장님, 이렇게 요즘 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펀드, 서종근 본부장님, 노혜성 팀장님, 늘 바쁘신 박상영 주인님. 이 두 기관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2018년 마지막 무술년 마지막 방송이죠. 네, 오늘 지금이 12월 19일이니까 사실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올해가. 내년이 기해년인가? 무슨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도 저희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자, 다시 이제 우리 얘기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한재희 학생이 왜 게임 얘기는 안 하고 게임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꼭 설명하고 해야 싶다. 되는데 지금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자, 게임 일단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섀도우 플레이 게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공개된 소개 동영상이 있습니다. 티저 동영상이 섀도우 플레이 한재희. 왜냐면 섀도우 플레이가 좀 다른 데서 쓰이는 말들이 좀 있어서 섀도우 플레이 영어로 쓰시고 이름 한재희라고 검색을 하시면 티저 동영상 1분에서 1분 30초짜리를 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컨셉인지는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봤다는 과정 하에 이제 본인의 게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섀도우 플레이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퍼즐 게임이고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원을 드래그해서 그림자를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광원을 이용해서 그림자로 길을 만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왼쪽 위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은 공이 그림자 위로 굴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스테이지에 있는 모든 별을 모으는 게 각 스테이지의 목표고요. 그리고 테마가 총 5개로 나뉘어 있는데 각 테마가 진행될수록 유리라든가 아니면은 점프패드, 공을 위로 날리는 그런 점프패드라든가 아니면 스위치 같은 특수 오브젝트들이 생겨요. 그래서 테마가 진행되고 스테이지가 진행이 될수록 좀 더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지고요. 사실 간단한 게임이라서 설명할 게 이 정도가 끝이에요. 아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를 들면 공이 뭐 라이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몇 개가 주어지나요? 일단 게임을 하게 될 때는. 공은 하나가 주어지는데요. 대신에 공을 굴리는 버튼은 공이 굴러가는 중에 다시 누르면은 중간에 공을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공을 멈추면은 다시 광원을 드래그해서 움직여서 다시 길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멈출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버튼 주위의 게이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이지가 2칸이 차 있다면은 2번 공을 굴릴 수 있다는 얘기고 3칸이 차 있다면 3번 굴릴 수 있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스테이지별로 그러면 깨는 방식인데 지금 그러면 준비된 스테이지는 총 얼마나 있는 건가요? 각 5개 테마 그리고 각 테마다 21개씩 해서 총 105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5개. 그러면 105개 어쨌거나 판이 따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게임 제작자로서 그런 게임에 관심 있는 비슷한 또래 게임 잘하는 친구가 도전하면 다 깨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난이도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혹시 본인도 못 깬 거 아니에요? 본인도 못 깨는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저는 1시간 안에 다 깰 수 있습니다. 1시간 안에? 아무래도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작자니까요. 근데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한다고 하면 사실 한 5시간은 충분히 넘어가지 않나. 전체 다 5시간? 올 클리어 하려면? 그렇죠. 자, 이제 다 만들어 놨어요. 좀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또는 이런 아이디어를 넣었으면 잘 됐을 텐데 그런 건 뭐가 있었을까? 혹은 앞으로 개선하려는 게 있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 개선사항은 많죠. 다 희망사항이긴 한데 이게 요즘 바쁘다 보니까 이거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개선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지금 공은 그냥 하얀색 일반 공이잖아요.
그런 거를 안에다 뭐 그림을 직접 그려서 넣는다든가 아니면 그림 같은 거를 무늬 그 같은 걸 그림에다가 BTS를 거기다 그렇죠.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혹시 잘 됐지 않을까요? 그렇죠. 혹은 뭐 그 무슨 뭐 맥도날드 햄버거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맥도날드한테 스폰을 받아서 저희가 아까 이게 바로 광고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1불 내고 다운받게 하는 거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네. 되게 아이디어가 좋으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네. 저희가 좀 엉뚱한 말을 했는데도 칭찬받고 있습니다. 공에 대한 거를 좀 받고 싶은 것과 또 혹시 뭐 생각하신 그리고 이제 또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유저가 직접 맵을 만들어서 공유해서 그 공유된 맵을 다른 유저가 플레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타임 어택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의 모든 별을 시간 제한 없이 모든 별을 모으면 끝나는데 타임 어택 스테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랭킹 그 깨는데 걸린 시간으로 이제 랭킹으로 그 다른 유저들과 경쟁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임 개발 도구는 뭐를 썼나요? 유니티를 썼죠. 예. 유니티와 C샵으로 개발을 했어요. 유니티와 C샵으로. 그리고 안드로이드 그리고 그다음에 스팀 PC, 혹시 뭐 그 iOS도 대응하시고 싶다라든지 물론 하고는 싶은데 제가 애플 기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네. 맵도 없고 아이폰도 없어서 이번에 500만 원 상금 받은 걸로 기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본인 개발 기술의 문제인가요? 기기의 문제거든요. 이게 유니티에서 아이폰용으로 그 빌드를 하려면 맥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맥이 없으니까 빌드를 할 수가 없어요. 제 맥이라도 들여서 이걸 꼭 만들려고 하고 싶은데 참, 네. 저도 맥이 없네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네네. 새겨서 들으시면 돼요.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스마틴 앱 챌린지에서는 과거에 저희 이제 지난 한 3년간 꾸준히 저희 그 쫄투에 매년 정말 출연을 저희가 특집 코너로 만들어서 여전히 저는 기억나는 팀은 미림여고 지금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됐을 것 같은데 취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팀도 기억이 나고요. 그 처음 저희 쫄투에 출연했던 팀이거든요. 네, 거기가 2기 2012년. 와, 벌써 그렇게 됐네요. 지난 8년간 진행하셨는데요. 뭐 그 기억에 남는 팀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창업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뭐 창업을 해서 지금도 뭐 잘 되고 있는 팀이 있다거나 좀 소개해 주실 만한 팀들이 있을까요? 한 팀으로 보면 한 3개 팀 정도가 생각나는데 그 첫 해에 광주의 그 금파공고라고 정말 개발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열정이 높았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그래서 학교에서도 개발 PC도 그 쓸 수 없게 하고 뭐 그 오후에 저녁 때 이렇게 안 열어주니까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직접 서울 올라와서 방 구해주고 그리고 빨리나 이런 것들 집에서 해다 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끝까지 완성하고 뒤에 그쪽 분야로 이렇게 계속 진로를 어떤 쪽이었나요? 게임 쪽이었습니다. 게임 쪽이요. 네네. 그런 친구도 있었고 또 한 친구 그 팀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이것도 게임 회사였는데 창업을 했는데 기술 보증기금으로부터 그 대표가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망해서 그래서 그 대표가 그래도 끝까지 지금 직장 다니면서 돈을 잘 갚고 있는 그래도 신불자가 됐군요. 네네네. 안타깝네요. 저도 기보에서 사실 지금 돈을 빌려놓은 회사의 대표인데 저희는 요즘은 그게 이제 그 대표이사의 책임 이런 부분이 좀 사라지긴 했거든요. 회사 관련된 일로 쓰면 근데 그런 사례도 그래도 있군요. 끝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팀 같은 경우도 재개하려고 애를 쓰고 계속해서 돈을 갚아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팀은 이제 일기에 나왔던 그 소마 출신이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출신이기도 같이 하면서 우리 쪽에 그 출전을 해서 일기 회장을 했던 김민수 학생인데 지금은 이제 대학원 나오고 그러면서 쉐어킴이라는 회사 그 공동 창업을 해서 쉐어킴이요? 예. 그래서 쉐어하우스 중개 플랫폼.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법인 세우고
비교적 그 매출도 나고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근무하는 예, 괜찮은 회사로 이렇게 커가는 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팀이 잘 되기를. 그리고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전 팀이 그 돈 갖고 있다는 말이 되게 안타깝기도 한데요. 분명히 그 경험이 그분의 인생에 혹은 그 학생들의 인생에 나중에 더 큰 경험이나 부가가치로 뭐 작용할 거라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뭐 그 정도는 그리고 그 정도만 있다고 그랬으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자, 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재희 학생은 혹시 나도 나중에 한번 사업을 한번 해야지 또는 창업의 꿈을 꾸거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일단 제 이름은 한재희. 한재희라고 안재희라고 자꾸 죄송합니다. 그리고 창업은 사실 제가 뭔가 이끌어 나가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근데 아까 쉬는 시간에 뭐 이렇게 지도하고 하는 거 보면 이끌어 나갈 성격이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그럴 제목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증거는 뭐예요? 제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본인의 뭐 증거는? 일단 2학년 때 작년에 이제 동아리에서 그 후배 2명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게임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팀장을 맡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애들한테 일 시키는 거를 제가 성격상 잘 못하다 보니까 팀이 그대로 터져버렸죠. 1년 지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실패의 경험을 다시 살려서 다음에 한번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잘하는 것과는 별개로 제 성격상 그런 거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즐겁거나 좋지 않은 거죠. 딴 사람이 못 따라오면 아니면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그 제 일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누군가를 끌고 가는 거는 그냥 저랑 맞지 않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은 직원들이 있는 창업은 별로 생각을 해본 적 없고요. 앞으로도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혼자서 이제 1인 개발로 지금처럼 나중에 인디 게임을 만드는 그런 거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회사를 나와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아까 그 뭐 대학에 진학이나 공부를 더 하기보다는 약간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해서 본인의 경험과 경력을 쌓고 게임 개발자로서 더 발전하고 싶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제 게임도 가끔씩 개발하고 그러는 거죠. 본인의 취미는 뭐예요? 취미면은 뭐 이것저것 읽는데 뭐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아니면 뭐 그림 같은 거 그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림 보는 거. 그러니까 그림이라면은 뭐 막 서양 화가들 그런 그림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사람들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고요. 그리기도 하시나요? 그림 가끔씩 그리는데 잘은 못 그려요. 근데 앞으로 이제 혼자서 게임 만들려면은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디자인과 그림이 필요하다는. 되게 저는 그 한재 학생 접하면서 게임 개발에 최적화된 학생이구나. 이 친구의 5년 뒤, 10년 뒤가 굉장히 기대된다. 이게 이미 회사화되어 있다면 제가 좀 뭔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인디 게임이잖아요. 인디 게임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한계가 있는 만큼 리스크도 적죠. 리스크 적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봐야 되는데 그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법을 사실 그거는 뭐 아직 기회가 많으니까요. 지금까지의 그걸 그래서 아까 그 학교도 얘기하셨는데요. 한국 디지털 고등학교.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제가 사실 뭐 어디에 위치했는지 어떤 거에 중점 특화된 학교인지를 잘은 몰라서 학교 소개랑 뭐 이런 걸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희 학교는 일단 안산시에 위치해 있고요. 그 IT 특성화고인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긴 IT 특성화고예요. 2003년도인가부터 지금까지 그 애들을 뭐라고 하죠? 이거?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래서 저희 학교는 총 4개 과가 있는데 이비즈니스과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과 이렇게 문과 쪽 2반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과와 해킹방어과 이렇게 해킹 방어과요. 해킹 방어과. 본인은 아까 해킹 반이요? 해킹 방어요. 해킹 방어과. 해킹을 가르치진 않겠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웹 프로그래밍과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프로그래밍 쪽을 하려면은 해킹 방어과나 웹 프로그래밍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고요. 그리고 좀 디자인 쪽은 이제 디지털 콘텐츠과 그리고
상업경제 쪽은 이비즈니스과. 이렇게. 그러면 혹시 뭐 중학교 뭐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중학교 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뭐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선발하는 건가요? 어떻게 학교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지원을 받죠. 그러니까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모집인데 네. 그래서 일반고 지원을 받기 전에 특성화고 그런 데를 먼저 지원을 받아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성적이나 그런 걸 보는 일반 전형하고요. 네. 이게 사실 제가 들어올 때랑 전형 방식이 좀 바뀌어서 네.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희는 더 자세히 모르니까요. 대충 네. 얘기하셔도 맞는 얘기로 저희가 네. IT 쪽 이제 그런 실적물이나 그런 걸 보는 그런 전형이 하나 이렇게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보통 뽑기는 일반 전형에서 많이 뽑는데 네. 혹시 IT 같은 거 관심이 되게 많고 네. 뭔가 해온 거 간단한 거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왔고 이제 디미고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IT 쪽 전형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경쟁률이 뭐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의 관심이나 이런 거는? 경쟁률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비즈니스를 제외한 그 나머지 3개과는 경쟁률이 4대1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한 반 혹은 한 분야에는 뭐 한 학년에 몇 명씩 있고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한 학년에 6반이 있고요. 네. 이비즈니스과랑 그 디지털 콘텐츠과가 각각 한 반씩 있고 그리고 나머지 웹 프로그래밍과랑 해킹방어과가 2반씩 있어요. 한 반에는 저희 학년은 36명, 37명인데 조금씩 줄여서 지금 1학년은 30한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32명인가 4명인가 한 학년이 그러면 한 200명은 되겠네요? 아까 30 몇 명씩 6개 반 정도 되니까 200명이 좀 넘는 건가요? 30번. 네. 거의 300명. 300명 가까이. 200명. 200명이네요. 200명이죠. 네, 30 몇 명 거기 있으니까 200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민 안 하셔도 200에서 300명. 그런 걸로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하나만 더. 너무 간단한 계산 실수라서 뭐랄까 여학생 남학생 비율 학교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남학생이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대1인데요. 남학생이고요. 네. 근데 과마다 많이 달라서 네.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여자 학생이고요. 이비즈니스과는 이제 거의 1대1 수준이고 반반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 해킹방어과랑 웹 프로그래밍과는 그 3대1, 남자가 한 그 정도 되죠. 그렇죠. 네. 자, 이제 학교 자랑을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한재희 학생. 자랑을 하면서 좀 이제 졸업할 때 됐으니까 서운한 것도 얘기하셔도 돼요. 네. 우리는 특별히 그게 뭐지? 매점이 문제였다라든지 아니면 급식이 우리만 맛이 없더라. 아니면 선생님이 너무 많이 때렸다든가. 혹은 뭐 김급식, 장급식에 우리 거는 급식 프로그램이 안 나와서 내가 만들려고 했다든지 자, 편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스토리가 없는 게임 영문을 너무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자, 뭐 저희 학교 뭐 좋은 점이라 하면은 저희 학교 대학을 잘 보내거든요. 사실 저는 그 점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안 간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IT 배우려고 왔는데 대학 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대학 가려는 학생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설도 되게 좋아요. 체육관도 이제 이것저것 많이 있고요. 스쿼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당구대도 있고 체육관이 뭐 실내 체육관 이런 건가요? 예, 그 운동장 밑에 실내로 지었는데 되게 좋아요. 요즘 학교는 그렇게 좋군요. 네네. 그리고 저희 학교 이제 뭐 저기 이것저것 실이 있는데 아이맥실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저 모션 캡처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실도 있고요. 그 얘기는 IT나 컴퓨터 관련된 기자재나 이런 것도 많이 갖춰져 있다. 예. 선생님들도 뭐 어떠세요? 아니 뭐 선생님들 좋으시죠, 선생님들. 많이는 안 주시고 아직 좀 개발을 많이 알려주시거나 이런 선생님 없나 보죠? 개발 잘하시는 선생님이 꽤 계셔요. 아 그러세요? IT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군이 판단해 볼 때 저 정도면 선생님 치곤 잘하시네 이렇다는 거죠. 아니, 본인을 가르칠 수준은 아니고. 그거는 되게 뭐랄까요, 거만한데요. 어쨌거나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교육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도 가르치고 이제 대학 공부도 되게 하니까 그런 IT 쪽으로 이제 대학을 진학하려면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IT 기본기도 깔고 대학도 괜찮은 데로 가는. 알겠습니다. 본인 고향은 충북 영동? 예, 그렇죠. 충북 영동인데 영동에서 어떻게 알고 안산에 있는 학교를
그 진학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시골 학교인데도 우연히 저처럼 당시에 C 언어를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나 해서 이제 후배들한테 C 언어를 가르쳐 보자고 3학년 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동아리 활동한 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보시고 여기 안산에 이런 학교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가보는 거 어떠냐. 그렇게 해서 디미고에 지원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너무 좋으시네요. 예, 선생님 훌륭하신 중학교 좋으신 분이었어요. 중학교 선생님이 이제 꼭 그 선생님과 친하게 계속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싶은데 이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편지 쓰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편지 쓰고 이렇게 해갖고 중학교 선생님하고 지금도 SNS 같이 SNS 하고 편지 아니에요 지금.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어릴 땐 그랬는데 카톡이 있군요. 카톡 하고 나서 저는 그래갖고 저도 중학교 때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지금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al고 지내고 있고 그 선생님의 학생을 제가 또 뭐 도와주기도 하고 오래 같이 지내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배가 차고 나면 선생님하고도 친구가 돼요 나중에. 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 부장님 말씀 사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몇 년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그럼 그 얘기를 먼저 듣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뭐 하실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SK 플래닛이나 그 SK 테크엑스처럼 SK텔레콤의 자회사에서 이렇게 중기부하고 같이 공동 주최를 했는데 내년에는 SK텔레콤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과 SK플래닛 중소벤처기업부 세 군데에서 공동 주최를 하게 되고 SK텔레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대회에 관련된 홍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될 것 같아요. SK텔레콤의 리소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투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본인들의 꿈을 이뤄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그 꿈을 이뤄갈 수 있지만 그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작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메꿔주면서 학생들이 정말 꿈을 이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지난 몇 년간 쫄투 진행해 오면서 가끔 아까 송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1등한 팀이 출연하기도 했고 그때마다 또 선생님께서 와주시고 해서 되게 주의 깊게 봤었거든요. 근데 다만 그냥 잠깐 보고 저도 스쳐 지나가고 했는데 이번에 좀 직접 진행하면서 상세하게 얘기를 듣고 보니 너무 취지도 좋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간 아주 잘 발전해 온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하루 그냥 딱 날 정해서 심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학생들이 좀 주도적 의식을 가지고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반년 가까이 준비 시작부터 해서 프로덕트의 완성까지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걸 기반으로 다시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실 전 이런 게 많아지는 게 핵심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생소하거든요. 대학 이후에는 꽤 많습니다. 대학 내에서는 아예 과 과목 중에 뭐 저희 같이 진행하시는 이유 대표님이 잠시 또 교직에 몸담으셨던 캠퍼스 CEO 과정이라 그래서 아예 한 학기 동안 창업 아이템을 준비해서 도전반은 실제 프로젝트까지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전반 같은 경우는 그걸 바탕으로 실제 뭐 그 엔젤 투자나 이런 게 이루어지면 창업까지 아예 연결되도록 하는 것들이 실제 대학에 가기만 하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학생들도 저희가 보면 대학 와서 처음 시작이거든요. 아무런 경험이나 준비가 없었고 하고 싶었던 열의가 없었던 건 아닐 것 같고 그런 토양이나 인프라가 준비돼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SK 관련된 회사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뜻깊은 지원을 계속 해줘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일단 인상 깊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아까 이게 한 분도 얘기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정말 뭐 구글 스토어 같은 데 올리잖아요. 그럼 구글이나 이런 회사야말로 이런 거를 좀 지원해서 더 어린 친구들이 더 그 청소년층에서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장관상을 받고 1등을 하고 지금 싱가포르로 이제 한재희 학생 떠나게 된 우리 한재희 학생 한 군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아 정말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한테 손편지 쓰는 게 제가 한 일의 거의 전부였고 그것도 어떻게 하면 더 중요한 일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적을 좀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오늘 그 한여희 학생 얘기를 들으면서 뭐 대학에 꼭 진학하는 것만이 뭐 인생의 방향성이냐 혹은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이루면서 다양한 요구사항과 스펙트럼이 넓어졌고 그 스펙트럼 하에서 다양한 거를 시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홍 대표님도 그래서 오늘 진행하면서도 그러면은 진학은? 이라든지 그러면 취업을 바로? 그럼 이렇게 뭐랄까 어색하게 물어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방향성 중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선택한 것들이 실제로 본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하는 일에도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진짜로 저는 늘 가끔 제가 어디 가서도 맨날 얘기하는데 이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뭐 쫄투도 사실 IT 방송이지만 IT 영역이 가장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금이나 어떤 큰 하드웨어적인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IT 기반의 창업이나 특히 그 분야 중에서도 뭐 중독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게임 쪽은 가장 한국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시겠지만 우리 게임도 잘하는 친구 되게 잘하잖아요. 물론 저도 잘하고 싶었으면 피지컬이 약해서 잘 못하긴 하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너무 색안경을 갖고 보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시각으로 뭐 게임 관련된 부분 혹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창업이나 취업에 도전하고 그런 것들이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어떻게든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방송을 많이 보지 않으면 혹시라도 정부 관계자분이 보신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그렇게 좀 대기업에서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좀 자율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가슴 깊이 했고요. 끝으로 그래서 저도 지금 6살 된 아들이 있는데 한 10살까지 게임을 잘 시켜본 다음에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 이 형한테 가서 좀 배워가지고 본인도 게임 개발자의 길을 걷도록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대표님 어떠셨는지요? 네. 예, 오늘 우선 한재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말 몇천 명 중에 한 명 되는 꼴이 아닐까요?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자기 주관이 있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이런 친구들에게 한국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결국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잘 자라게 하고 자기 길을 제대로 가게 하는 그게 좋은 나라죠. 그런데 투자를 안 하시겠다고 아까 인디게임은 투자를 거르신다고 이렇게 이중적인 얘기는 인디게임이 아닌 이제 좀 전 세계를 정복할 게임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저는 오늘 이 부장님 나오셔서 했는데 사실 스마트인 앱 챌린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된 거는 사실 우리 이 부장님의 정말 엄청난 노력과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들여진 그리고 이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진정성의 결과물이 이렇게 이 스마트인 앱 챌린지가 지난 8년간 돼 있다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 이 스마트인 앱 챌린지를 준비하려고 하는 후배 학생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게임 개발에 도전하는 뭐 중고등학생 혹은 내년에 여기 출정해서 나도 1등 하겠다는 학생들한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면 나만큼 하려면 뭘 공부하고 하라든지 아주 편하게 조언을 해주십시오. 수찬이 힘드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 사실 뭐 저도 이제 막 사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뭐 제가 조언할 위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조언을 하자면은 좀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망설이지 말고 뭐 공부나 그런 게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학교 다니는 동안 공부라는 거에만 학교 공부에만 목매이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 길도 가보고 여러 경험도 해보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하나만 더 구체적인 팁으로 아까 내년에 만약에 이 대회에 도전하고 싶다 이런 뭐 팀이나 친구들한테는 혹시 어떤 좀 구체적 조언 뭐 없을까요? 뭐 예를 들면 PPT를 잘하니까 좋다라든지 뭔가 프로토타입을 잘 만들어갔더니 점수를 많이 따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실질적 조언 없을까요? 내년에 글쎄요. 내년에 일단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매년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수준이 확 뛰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오랫동안 좀 심사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더 치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부장님. 오늘 출연하셔서 소감이나 또 해주실 얘기 좀. 또 지금 이 스마트인 앱 챌린지를 준비하는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갑자기 나오게 돼서 근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스마트인 앱 챌린지를 생각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그것을 앱이 됐든 웹이 됐든 아니면 IoT나 이런 미래 산업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개발 능력이 없게 되면 이 커뮤니티 내에서 이렇게 또 구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도전하고 그래서 그 도전한 것들로 좋은 추억과 경험을 갖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재희 학생 또 우리 영주 부장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